안녕하세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이승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의 최신 버전이죠. 2021 버전에 대한 신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좀 상세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솔리드웍스의 R&D에서 어느 분야에 집중하느냐는 내용인데요. 솔리드웍스에 있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오늘도 솔리드웍스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신기능 추가가 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품질 및 성능에 관련된 내용이 한 반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에 보시게 되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통합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품질 및 성능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리드웍스는 점점 더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지금 보시는 장표입니다. 2015년 대비 2020년, 아직 2020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버그 패치의 양을 비교해 보면 무려 25% 정도가 증가되었죠. 그러면 간단한 버그만 패치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안정성을 얘기할 때는 치명도라는 축과 발생 빈도라는 두 가지 축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치명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간단한 워크어라운드가 있느냐, 아니면 몇 시간 동안 설계했던 데이터를 다 날리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발생 빈도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몇 명만 일어나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냐, 아니면 설계자 대다수가 겪는 문제이냐라고 하는데요. 이런 치명도도 높고 발생 빈도도 높은 것을 심각도 1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심각도 2로 놓죠. 2021 버전의 목표는 전체 심각도 1, 2의 영역에 대해서 9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은 훨씬 더 증대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솔리드웍스 2021 신기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버전을 발표할 때마다 늘 새로운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가지 주제로 좀 엮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퍼포먼스, 성능 향상과 관련된 얘기고요. 두 번째 주제는 플렉서빌리티, 업무 유연성 확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넥티비티,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의 연계성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2021의 주제는 퍼포먼스, 플렉서빌리티, 마지막으로 커넥티비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퍼포먼스 향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퍼포먼스의 정의는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자체의 기능이 동일 수준의 하드웨어에서 과거 버전 대비 더 빠르게 처리됨, 이것이 이제 퍼포먼스 향상의 정의이죠. 첫 번째로 볼 것은 일반 그래픽 성능입니다. 대형 어셈블을 띄워놓고 이것을 줌인 한다든가 줌 아웃 한다든가 혹은 로테이트 할 때의 성능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설정을 보유한 파일의 관리입니다. 파트너 어셈블리가 굉장히 많은 설정, 몇십 개, 몇백 개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의 열기라든가 저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판금의 전개입니다. 플랜지가 몇 개 없을 경우에는 과거에도 빨랐고 현재도 빠릅니다. 하지만 플랜지가 몇십 개 혹은 몇백 개까지 있는 복잡한 판금 형상의 경우에는 이 전개 속도가 좀 느린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2021 버전에서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메시 생성이라든가 솔버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데이터 관리 도구인 솔리드웍스 PDM의 체크인 성능 등 일반 성능 역시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성능 향상은 이것만 있느냐? 이렇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이 자체가 빨라졌다기보다는 전체 프로세스 면에서 설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일정에서 더 빠르게 할 수 있음, 이것도 저희는 이제 퍼포먼스의 향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도면화 모드입니다. 이것은 지난 버전에 새로 나온 신기능이죠. 일단 도면을 불러온 다음에 뷰를 배치하고 거기에 치수를 넣는다든가 혹은 노트를 다는 것 등은 도면화 모드에서 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좀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2021 버전에서는 이 도면화 모드에서 거의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화 모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전체적으로 퍼포먼스 향상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 참조 자동 찾기인데요. 순환 참조라는 것은 A라는 파트에서 정의된 내용을 B가 참조하고 있고 B의 내용을 다시 A가 참조해서 뱅글뱅글 도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 참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순환 참조가 간단할 경우에는 찾기도 쉽고 영향도 크게 없지만 복잡한 모델에서는 굉장히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하향되게 됩니다. 2021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자동으로 찾아지는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이트를 정의할 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180도 반대 방향으로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거 버전에서는 팝업창이 뜨거나 혹은 심지어는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021 버전에서는 이런 메이트 방향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신기능인가를 알지도 못한 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21 버전에서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리게 되면 가속 확대 혹은 가속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축키 검색창이 생겼습니다. 단축키를 정의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콘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 검색창을 이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용자화 초기 세팅 역시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업무 유연성 확대입니다. 더 편리해진 솔리드웍스라는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디피처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작권 보호라든가 혹은 모델을 좀 단순화할 때 활용한 것이 이제 디피처 기능인데요. 이 디피처의 결과물을 설정 내에 삽입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피처를 좀 더 자유롭게 쓰기가 더 편해졌고요. 언두 기능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쓸 수 있는 영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2021에서는 더 넓은 범위에서 언두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여러 개의 내용을 동시다발적으로 언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시티메탈의 경우는 전개 속도 외에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곡선 형상에 대한 모서리 플랜지 추가를 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속성 정보 내에 수식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죠. 과거에는 이런 속성 정보들은 대부분 다 키인에서 입력을 했었는데 이런 수식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적 구조물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상을 만들 때는 최신 기능인 구조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구조 시스템에서 2021 버전에는 그래픽 조정자라든가 혹은 마이터 조인트 잘라내기 같은 것들이 좀 더 부드럽고 작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설계된 내용을 리뷰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죠. 두 번째 주제는 설계 통찰력 확보인데요. 예를 들면 간섭 탐지 결과를 엑셀 파일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2021 버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리 보기 형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런 결과 내용을 분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해졌죠. 요즘은 글로벌로 협업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계 데이터를 일본 설계자 한 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피처 이름이 다 일본어로 써 있어서 어떤 게 어떤 작업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옵션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는 결과를 낸 다음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기에는 이번에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설계를 하고 해석한 결과를 리뷰하는 것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뮬레이션의 상호작용. 과거에는 이것을 이제 접촉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2021부터는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의도에 의해서 미세한 갭이 있다든가 혹은 그렇지 않아도 미세한 갭이 있었을 경우에 이것을 해석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옵션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고요. 솔리드웍스 PDM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트리하우스 형식 검토라는 내용이 생겼어요.
어셈블리와 파트의 연관 관계를 확인할 때 보면 기존에는 표 형식으로만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제 트리하우스 형식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최상위 어셈블리, 서브 어셈블리, 파트까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설계 통찰력이 더 확보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솔리드웍스 PDM 내에서의 아이콘 사용입니다. PDM에는 상태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것이 설계 중인지, 설계가 완료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이콘이 들어가게 돼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때 설계 통찰력을 더 높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솔리드웍스 제품군 사이에서 혹은 솔리드웍스와 외부와의 연결성 강화 내용인데요. 솔리드웍스에는 설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솔리드웍스 컴포저라는 매뉴얼 작성 도구나 혹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같은 렌더링 도구에서도 이 설정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3MF인데요. 과거에는 보통 3D 프린팅을 위해서 STL이라는 형식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의 3MF 형식을 좀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3MF 형식은 모델에 대한 컬러라든가 재질 정보라든가 혹은 투명도와 관련된 정보들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죠.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VR입니다. 설계 데이터를 리뷰를 그냥 모니터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3D 공간상에서 해보실 수 있는데요. 솔리드웍스와 VR 장비가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이 2021 버전입니다. 설계를 검토하실 때 이드로잉스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이 이드로잉스에서 HTML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HTML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를 특정한 장비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웹브라우저만 있다면 누구나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2021 버전에서는 이런 HTML 환경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부품을 끌어서 이동한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색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통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파트의 개념은 굳이 색깔을 꼭 지정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구분만 되면 되죠. 하지만 그런 기업이 아니라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컬러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다른 이미지에 있는 컬러를 정확히 찝어낼 수가 있게 되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제 이제 커넥티비티인데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의 연계성에 관련된 내용이죠. 저는 지금 이미 솔리드웍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기능도 쓰고 싶습니다. 이럴 때 솔리드웍스 커넥터를 이용해서 데스크탑 솔리드웍스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연결할 수가 있죠. 저희는 이러한 컨셉을 파워바이라는 브랜드로 부르고 있고요. 이런 솔리드웍스 커넥터 역시도 새 버전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솔리드웍스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3D 익스피리언스를 위한 솔리드웍스 커넥터가 되어 있고요. 이 커넥터 상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클라우드로 바로 저장이 되죠. 그러면 지금 화면처럼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안에서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시뮬레이션의 재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솔리드웍스도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내에는 더 강력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재질을 정의하는 스타일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2021 버전에서는 데스크탑 솔리드웍스에서 만들어진 재질 정보를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자동으로 넘기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형식은 SMG라는 형식이고요. 이 SMG 파일을 그대로 플랫폼에 집어넣으면 3D 플레이를 이용해서 그대로 볼 수 있게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솔리드웍스 2021의 신기능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가 아마 이 정도까지는 접속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아래쪽에 잠시 후에 메뉴가 활성화될 겁니다. 이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이 5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누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동영상들이 노출이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동영상들을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기능단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남아서 다른 내용을 조금 더 붙여드릴게요. ER, Enhancement Request 혹은 한국말로 기능 향상 요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것은 치수 번호 및 품질 검사 성적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이 솔리드웍스 인스펙션 2021의 신기능 중에서 그리드 개선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것은 사실 한국에 있는 고객사가 이런 신기능을 요청해서 실제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고객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customerportal.solidworks.com에 들어가셔서 기능 상상 요청을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검색창이 나오고요. 이 검색창에서 몇몇의 키워드를 입력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겹치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한 표를, 투표를 던지면 됩니다. 혹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내용을 작성해 주셔서 업로드하시면 되죠. 한 가지 애석한 것은 저희 본사에 이런 신기능 요청을 접수하는 팀에 한국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영문으로 좀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 꼭 유념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제 버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신기능을 요청하는 내용이고요. 이 신기능 요청을 여기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좀 내용을 작성하기가 어려운데 라고 하시면 공인 리셀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제 발표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고 10월 달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새로운 버전의 차가 나왔어요. 새로운 버전의 차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과거 버전의 있는 차를 새 차로 그냥 바꿔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주진 않죠. 하지만 솔리드웍스 같은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새 버전이 나오고 그것을 서브스크립션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최신 기능을 사용한다는 것은 업무 생산성 향상과 바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공인 리셀러의 지속적인 기술 지원, 버그 픽스 지원, 신기능 요청,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보면 my.solidworks.com, 저희는 이제 mysolidworks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솔리드웍스와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교육을 위한 교육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들의 상당수가 다 한글 자막이 달려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립션을 유지하시게 되면 무료 서티피케이션 응시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새 버전 활용하시는 것을 꼭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제 세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있는 신기능의 상세한 내용, 동영상 하나하나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